안녕하세요. 저는 수리논술을 가르치는 정석환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26학년도 대입 합격하는 방법, 그리고 4등급도 논술 합격할 수 있다. 정석환입니다. 수리논술 트렌드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술 정원이 축소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논술 폐지할 수 있다. 혹시 못 들어보셨나요? 최근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몇 년간 계속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놓고 봐서는 유지 상태고 내년 봐서는 증가입니다. 1290명, 거의 1300명 정도 증가를 해서 대학들은 줄일 의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더 늘으면 늘을 것 같고, 그 이유는 뒤에 어떤 보도 자료나 어떤 통계적인 수치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논술 정원이 확대가 되고 학생들이 논술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수시 중에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게 논술 전형이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경쟁률이 상승을 하고 있고, 실질 경쟁률 하락, 이건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실까요? 그죠? 최소랑 시험 보러 가는 인원들은 이제 원서를 넣는 인원과 같지가 않다. 최저를 못 맞췄거나 아니면 정말 수능을 잘 봐서 시험을 보러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응시율에 대해서도 이제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실질 경쟁률 하락에 응시율 하락도 큰 몫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들은 수능 최저 기준을 좀 완화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 2합 5였던 걸 2합 6으로 그런 식으로 수능 최저 기준을 좀 완화하고 과탐을 꼭 강제했다가 탐구 영역 전체로 확장을 한다든지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게 조금씩 좀 편해지도록 좀 변형을 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3합 6, 3합 5 이렇게 알고 계실 수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균관대 같은 경우 탐구 두 과목을 또 쓸 수가 있어요. 탐구가 둘 다 잘하면 수, 탐 이렇게 맞출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앙대 같은 경우는 이제 2합, 3합 6으로 알고 계시죠. 근데 영어 2등급은 또 1등급으로 해줘요. 그런 식으로 최저는 양보할 수는 없지만 뜯어보면은 3합 7 체감을 좀 낮게 만드는 경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 반영 비율이 점점 100%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뒤에서 이제 뭐 8대2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거는 논술 80%, 이제 교과 20%. 그러니까 논술 전형이라고 논술로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논술 반영 비율이 높은 전형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6대4인 것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논술 6, 교과 4. 그러면 내신도 많이 들어가는 거겠죠. 그런데 그런 비율은 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게 뭐 5등급, 6등급 여기까지 됐을 때 뭐 3등급하고 혹은 4등급. 그러니까 논술 합격자들의 평균을 놓고 보면 3에서 4 정도가 많아요. 내신 평균이. 그 친구들 합격자들에 비해서 6등급을 맞았다고 했을 때 뭐 0.1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교과 쪽의 점수로 봐서는. 8대2로 논술이 80%, 교과가 20% 이렇게 했을 때 주로 합격하는 3등급 학생과 내가 6등급이에요. 내신을 정말 이렇게 시원하게 던져서 그렇게 했을 때 1000점 기준으로 했을 때 1.2점 차이면 100점 기준으로 해서는 소수점 단위 차이기 때문에 합격에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요. 혹은 8대 1대1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뭘까요? 그 1은 뒤에 비교과 하나 들어간 거죠. 그죠? 출결. 그럼 출결은 어떻게 하면 감점이 크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무단을 하면 점수가 왕창 깎입니다. 무단 결석은 피하셔야 됩니다. 그죠? 무단은 좀 횟수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이제 요강을 들여다보시면 무단 몇 회 됐을 때 점수가 깎이는 게 있어서 보통 이제 2회나 3회까지는 크게는 영향이 없다가 학생들이 무단을 하기 시작을 하면 5회, 7회, 막 10회 이렇게 가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냥 결석하지 마시고 이제 뭐 사유나 요즘에는 뭐 그렇게 타이트하게 뭘 제출하라고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유를 좀 대고 여차저차해서 좀 빠지겠다, 조퇴하겠다, 늦는다 이렇게 해서 결석을 하시면 그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당하진 않으실 수 있어요. 실제 얘기입니다. 작년에 이제 한 6월, 9월 사이에 온 학생이 수학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서를 쓰는데 몇 개 학교를 빼놓은 거예요. 이 학교 왜 뺐니? 그랬더니 뭐? 무단이 있어?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예, 제일 많이 듣는 게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교과 필요 없을 줄 알았다. 뭐 출결 필요 없을 줄 알았다. 그래서 두 개만 말씀드리면 절대 교과를 그냥 던지시면 안 돼요. 5등급은 그래도 커버를 하셔야 나중에 논술을 쓰실 때 불이익이 없고 출결도 무단은 지양하셔야 됩니다. 논술 난이도 하락, 이건 조금 와닿진 않는데요. 길게 봐서 3년, 5년 놓고 봤을 때 3년 전, 5년 전 논술 문제에 비해서는 좀 쉬워지고 있습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도 올해 이제 6문제로 이제 문제를 스타일을 바꾸면서 4문제를 단답식으로 바꿨어요. 이거는 계산을 끝냈으면 과정을 굳이 볼 필요가 없다. 계산 쪽에 강한 문제들은 굳이 논술 형태의 과정을 보지 않겠다. 서술형은 2개만 보겠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난이도는 하락이 됩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잘 쓸 필요는 없죠. 2문제만 잘 쓰면 되니까. 물론 모의고사를 봤을 때 논술 난이도도 하락은 하고 있다는 게 실제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년 대입 수리 논술 변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난 25학년도나 지금까지 전체 트렌드를 잘 모르는데 하실 수 있는데요. 특징적인 걸 좀 봐두시고 저희 논술 자료집도 나갈 거고 아마 저희 설명회를 비롯해서 제가 또 다음 달에도 또 하고 계속 설명을 할 거니까 큰 특징이 있는 것들은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논술 전형이 1290명 증가했다. 수도권에 편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에서 논술 전형하는 곳은 두세 개밖에 없어요. 뭐 경북대, 부산대, 울산대 지역, 의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한양대가 크게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수능 최저가 3합7로 생깁니다. 수능 최저가 없다가 올해 자유전공에서 3합7을 만들었다가 전반적으로 모든 학과들이 전부 다 3합7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서성한 이렇게 부르잖아요. 서성한이 3합6이나 3합7을 해요. 이게 제일 높게 잡은 게 성균관대인데 성균관대도 이제 탐탐을 쓴다든지 약간 좀 여유를 두는 거죠. 그리고 서성한 그다음에 중 이렇게 했을 때 중앙대도 3합6 이렇게 강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어떤 대학이 유리한지를 좀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특징적인 게 이제 의예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민대가 내년에 신설을 하고요. 요 슬래시 표시 앞에 있는 게 제가 이제 카운트를 해봤을 때 이과 쪽 학과의 인원이 153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체 인원이 자꾸 들어가면 이제 와 1,300명 이렇게 하는데 한 반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문과, 이과 이렇게 나눈다든지. 자율전공 같은 경우에는 좀 여기는 이과, 여기는 문과 이렇게 가르기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강남대 같은 경우 플러스로 한 게 좀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확실한 이과는 128명 인원을 갖고 있고 좀 중간에 좀 걸쳐 있는 학과, 무슨 융합 뭐 이렇게 되는 학과들은 문과인지 이과인지 잘 모르는 것들은 제가 세지는 않았습니다. 단국대 천안 캠퍼스에 의예과, 치의예과 이렇게 더 뽑고 있고요. 이거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3합4 굉장히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에요. 확통 안 되고 탐구의 평균, 과학의 평균을 낸다. 이게 가장 끝판이에요. 둘 다 잘해야 되는 게 정말 힘듭니다. 성균관 의대가 의대 중에는 이 최저 조건이 제일 낮은 편이에요. 그것도 이제 의대 논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면 어떤 학교가 최저가 빡세고 널널하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경기대 올해 신설을 했는데요. 을지대도 신설을 했는데 내년에 인원을 더 많이 늘리는 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경기대는 수리 논술 맞고 을지대 같은 경우에는 약수령 논술이라고 하죠. 수학이랑 국어를 같이 봅니다. 그리고 더 이어서 이제 한 6개 정도 더 말씀을 드리면 고려대가 4합8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인문 논술은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을게요. 근데 작년에는 이제 올해 기준으로 봐서는 과학 2과목, 근데 탐구 2과목으로 바뀌면서 이것도 이제 최저가 완화됐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사탐해도 상관없다 이런 거예요. 혹시 이제 지금 이제 최상위권 같은 경우는 탐구 2개를 분명히 과탐으로 좀 가져가실 텐데 어떤 경우는 1, 2로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최상위권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탐구 과목 같은 경우 모집 요강을 굉장히 세세하게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 하는 실수가 나 화학을 좋아해. 화원, 화투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것들도 이제 선택 과목을 변경을 할 땐 담임 선생님 그리고 학원 선생님이든 좀 전문가들과 좀 상담을 좀 하신 다음에 안전하게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막 6월이나 방학 때 급하게 바꿨다가 다시 백해야 되면 많은 시간을 좀 허비하게 됩니다. 홍익대 같은 경우가 수리 논술 보는 학교 중에 최저 조건이 가장 까다로웠어요. 그 얘기는 조건만 맞추면 거의 1대1 경쟁 수준까지도 들어가요. 수능 최저를 맞췄다 그러면 거의 1대1 수준이 될 정도로 조건이 너무 이제 타이트했는데 수학 같은 경우 미적기하에서 확통까지 이제 허용을 했고 과학 2이었던 걸 탐구 봐도 괜찮아. 이것도 더 뜯어보면 한국사에 대한 얘기도 있고 이제 재수생들 같은 경우에 나는 뭐 수학이랑 영어로만 맞출 거야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어 미응시 이런 학생들도 있거든요. 나는 국어는 해도 안 돼. 그래서 쉬었다 할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전 과목 응시 그러니까 모집 요강을 좀 잘 보셔야 돼요. 내가 국어 점수가 필요가 없어도 응시를 해야 되는 학교들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예. 현역들은 그런 걸 상관 안 하고 다 할 테지만 이제 N수생들은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강대 같은 경우 8대 1대1 이제 추결이겠죠. 논술 100으로 바꾸고요. 이화여대 의예과 신설됩니다. 탐구 1 앞에 평균보다 훨씬 널널한 조건인 거예요. 서울여대가 수능 최저 기준을 폐지하고 그동안에는 생명 과학 논술을 봤는데 이제 수리 논술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과목을 볼지 언제 볼지 뭐 이런 것들은 아직 발표가 되어 있진 않아서 좀 가져왔습니다. 광운대 시립대 논술 반영 비율이 더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결국 논술이 좌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 논술이 좌우했지만 더 좌우한다. 교과 별 상관이 없어졌다. 성신여대도 100%로 바뀌었습니다.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요. 성균관대가 언어 논술과 인문 논술이라고 하죠. 인문 논술과 수리 논술로 이과도 갈 수 있고 문과도 갈 수 있게 양쪽 다 열었습니다. 제가 수리 논술을 하는데 인문, 사회 이런 쪽도 지원을 할 수 있고 제가 글쓰기를 하는데 이공계에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는 이제 지원자 수를 많이 받겠다라는 전략이 숨어 있는 거 아닐까 싶고요. 왜냐하면 인원이 조금 바뀐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난 성대 쓸 거야 했던 애들이 안 쓰진 않아요. 조금 이렇게 인원이 살살살 바뀐다고. 근데 저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제한 사항들이 나오면 지원자가 보통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특이 사항이 자연계열,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포함해서 최저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좀 쉽진 않다. 내가 글쓰기, 인문 논술을 하는 학생이 자연과학 계열, 뭐 유전 이런 데를 간다든지
이런 데 지원을 하려고 하면 최저 맞출 때 무조건 수학이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수포함이라고 하는데 이화여대도 좀 그런 게 있어요. 동국대 이런 학교들은 최저 맞출 때 무조건 수학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좀 따져주시고 수포함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수학을 웬만큼 또 잘해요. 논술 보러 온 학생들이 기본 수학을 하나 깔고 온다 하면 올해 수시 지원 결과를 보시면 수시생 44% 논술로 몰렸다. 그러니까 전체 44% 하는 게 아니라 수시 지원생들 중에 44%가 논술로 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시 지원자 10명 중에 4명이 논술 전형에 지원을 했다. 논술이 차지하는 비율은 수시 전체의 20%고 정시까지 합쳐서는 한 10% 정도 보시면 돼요. 올해 한 45만 명이 수능을 봤거든요. 그런데 논술 지원자가 51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카운트는 어떻게 했냐면 한 명이 6장까지 쓸 수 있으니까 그 장수 합산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원을 했죠. 왜죠? 상위권대를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이제 과감하게 상향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왜냐하면 정시 같은 경우는 배치표 돌려보시면 상향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확률이 안 뜨거든요. 있잖아요. 3장밖에 없는데 10%, 5%도 안 되는 확률에 넣기에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집어넣고 이제 수리 논술 같은 경우에는 6장이나 카드가 있기 때문에 초우주 극상향, 상향, 적정 그리고 하방까지 단단하게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상향 지원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논술 전형이 또 학생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수도권으로 다들 오고 싶어 하는데 수도권 소재 대학에 굉장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논술이. 그래서 학생들이 논술 전형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죠. N수생들은 이미 내신이 결정이 됐으니까 내신이 좋은 학생도 논술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왜냐면 내가 내신이 2점대인데 더 좋은 학교를 원한다면 종합교과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상위권 학생들, 상위권 학생들도 논술을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나는 스카이를 가고 싶어, 서성한 이상 가고 싶어. 근데 종합교과가 안 나오면 이제 논술 전형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논술 지원자 수가 계속 매년 거의 5만 명, 4만 명씩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감소할까요? 네, 더 증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6 응시류. 이제 뭐 내년 응시율을 좀 생각을 해보는 건데 올해 거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수능 끝나고 수능 쉬웠다더니 최저도 못 맞췄나? 네, 결시율이 일제히 늘었다. 맞습니다. 올해 보시면 국어가 변별을 못하고 수학도 조금 작년보다 쉬웠다 하고 탐구가 변별을 한다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나요? 올해 입시? 네. 학생들이 대부분 현역들은 탐구로 내가 최저를 맞춰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와르르 이제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탐구가 변별을 한다. 탐구 등급 맞추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내가 탐구로 맞추려고 했는데 국영수 중에 한 과목 그리고 탐구 하나 가지고 이하보 맞추려고 했는데 계획이 둘 다 나가버린 거죠. 탐구 2과목 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능을 워낙 잘 봐서 갈 필요가 없어져서 결시율이 조금 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극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보험용으로 다 드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스카이라인 정도 정시 결과가 나오면 의학 계열 몇 개랑 혹시 수능 망했을 때를 대비해서 2-3개 정도 맞고 이제 실제 수능 끝나고 가채점 해보고 2개, 3개 보러 가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극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자, 경희대 보면은 같은 기간 작년에 비해서 42%에서 49%로 결시율이 늘었어요. 그 얘기는 거의 50% 안 갔다는 얘기잖아요. 시험 보러. 못 갔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계열의 결시율이 두드러졌다. 그러니까 인문계열 있잖아요. 그 문과학생. 문과학생들은 국어 맞추기가 괜찮냐? 아니죠. 자연계열하고 어차피 겨뤄야 되기 때문에 자연계열의 국어를 못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수학은 지금 이미 많은 정보를 알고 계실 거고요. 수학으로도 맞추기 어렵고 국어도 어려워. 영어에서 등급을 하나 영어랑 탐구에서 맞춰야 되는데 올해 큰 이슈인 의대 증원 플러스 사탐 런 하면서 많은 이과생들이 사탐을 좀 선택하게 됐죠. 그래서 최저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경희대 사회계열의 결시율이 두드러져서 41%가 50 거의 3%까지 늘었어요. 인문계 학생들이 훨씬 더 못 맞췄다는 얘기죠. 왜 문과 얘기를 하냐? 올해는 사탐런이 더 많아질 테니까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과학 2를 거의 하나씩은 다 했거든요. 과학 2 하나, 과학 1 하나. 2 하면 제 수학을 이게 뭐 과학을 정말 잘하나 혹은 용기가 있다 아니면 뭐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이제 과학 1도 예전에 과학 2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남은 2년 동안 그런 식으로 점점 고인물화 되거나 꼭 필요한 학생 아니면은 좀 사탐으로 점점 더 갈 거라고 좀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을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까? 학생마다 다 다릅니다. 상향 지원을 해야 되는 학생도 있고 하방을 좀 단단하게 해야 되는 학생도 있고 그거는 부모님 생각 그리고 저의 판단 같이 협의를 좀 하면서 결정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어떤 답은 좀 없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는 정시 혹은 모의고사 점수가 이렇게 있으면 상향 그리고 내 점수에 비슷한 거 3개 그리고 하방을 2-3개는 좀 막아서 수시에서 끝날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잠깐 얘기가 조금 딴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흐름에선 좀 필요한 얘기라 말씀드릴게요. 경쟁률, 논술 하면은 로또다 많이 얘기를 하는 게 복권을 많이 사는데 당첨되는 사람이 한정적이죠. 그래서 경쟁률이 60대 1이야, 서성하는 100대 1이야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명목 경쟁률이라고 하면 학생들이 그냥 수시원서 UA나 진학생인데 지원한 그 경쟁률로 보시면 되고요.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들은 저 경쟁률이 그냥 실제 경쟁률 되겠죠. 그리고 실질 경쟁률은 뭐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한 인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경희대 같은 경우 뭐 68대 1에서 25대 1까지 실질 경쟁률이 많이 낮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거의 종합이나 교과랑 큰 차이가 없어지는 수준까지도 가고요. 밑에 이제 기사를 더 자세히 보면 동국대나 성균관대 같은 경우 실질 경쟁률이 20%대로 낮아져서 수능 최저만 통과해도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제 경희대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탐구 한 과목이었는데 이과는 탐구 한 과목은 아니고 과탐 하나였습니다. 근데 올해 탐구 두 개로 탐구 두 개의 평균, 그러니까 사탐도 괜찮은데 과탐, 어쨌든 탐구를 쓰려면 둘의 평균을 내야 돼. 이러면 과탐 하나보다 훨씬 불리해요. 왜냐면 사탐론이 많아지지도 않았고 과학 하나만 잘 보면 되는 거여서 둘 다 잘 봐야 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1등급, 3등급 나오면 2등급밖에 안 돼요. 1등급, 4등급 하면 3등급으로 칩니다. 평균을 내야 되기 때문에 소수점 부분은 이제 올림을 해버려요. 그래서 올해 더 맞추기 어려웠을 거다. 지금 그래서 앞에 기사 나왔죠. 경희대 굉장히 결시율이 높아졌다. 예상했던 결과고 저도 이제 학생들이 경희대 선호가 굉장히 커요. 근데 동국대로 올해 좀 많이 돌렸습니다. 동국대 합격 가능성이 높다. 그럼 학생들이 경희대가 문제 쉬운데요. 동국대는 어렵고 학생들 인기 순으로 난이도가 설정되진 않아요. 경희대 문제 쉬우면 커트라인이 높을 거고 동국대 문제 어려우면 커트라인이 낮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상대방, 내가 겨뤄야 되는 경쟁자들하고 내가 어떤 쪽이 유리할지는 내 수학 실력 그리고 학교 시험, 커트라인 이런 것들을 다방면으로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경쟁률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니다. 실질적으로는 한 40% 정도 맞춥니다. 그중에 현역보다 N수생이 훨씬 더 잘 맞춰요. 그러니까 현역은 거의 7, 80% 못 맞추는 정도로 극단적인 현상이 일어나요. 특히 분당이 많이 못 맞춥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상향 지원을 많이 해요, 사실은. 이하모 라인에 한 번도 이하모가 나온 적이 없어요. 아니면 구모에 쉽게 나왔을 때 내가 하나만 실수 안 했어도 이하모였어. 수시 경쟁률 한번 보시면은 전형이 모두 증가를 했습니다. 왜냐면 N수생 최대라고 하고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정시 전에 수시 하나씩 넣어보면 나쁠 건 없으니까 논술, 예체능, 학종, 특기자, 교과 이런 순으로 지원이 몰렸고요. 논술이 가장 많은 인원이 몰렸다. 자, 수리 논술 난이도가 하락하고 경쟁률도 높아지고 최저는 맞추기 어렵고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까? 그러면 저는 이제 올해도 그랬는데 내년에 더 할 예정입니다. 최저 없는 학교도 많이 쓰자. 최저 없는 학교가 두 개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두 가지 어려움. 첫 번째 어려움은 경쟁률이 높죠. 최저를 안 맞춰도 되니까.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변별을 하기에 문제를 엄청 어렵게 내요. 최저 없는 학교들은. 단국대, 아주대, 인하대 이런 학교들이 중앙대보다도 문제가 어려웠어요. 중경외시 하는 학교들보다 문제를 어렵게 냈었어요. 그런데 논술 난이도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뇌피셜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이제 수능이 대격변을 맞기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2년 후에 다시 이제 새 판을 짜야 돼요. 근데 왜 의대 논술이나 뭐 이런 것들을 왜 증설을 할까요? 의대 논술은 200대 1, 300대 1, 400대 1, 500대 1, 600대 1까지 올라가요. 원서 장사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능 최저 없는 학교들이 난이도를 낮추는 이유, 원서 장사도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학생들이 그래도 반 정도는 문제도 보지 않고 지원을 해요. 아주 이나 단국을 좋아하는 이유가 최저도 없지만 선택 과목도 없어요. 미적분 한 애들이 그냥 가서 보는 거예요. 논술 준비도 안 하고. 이렇게 보면은 두 개밖에 안 보거든요. 최저, 그리고 선택 과목 뭐지? 좋아. 그렇게 해서 하는 학교들이 인하대, 단국대, 아주대, 뭐 숭실대, 세종대, 미적분만 보는 학교들이 그렇게 되거든요. 과거에 이제 한양대까지 하나 지러보는 걸로 최저가 없었으니까. 근데 얘네는 최저가 생기면서 이렇게 연세대, 시립대, 인하대, 카톨릭대, 과기대, 서울과기대죠. 광운대, 경기대, 단국대, 아주대, 서울여대가 이번에 이제 생명에서 수학으로 바뀌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경쟁률은 한 50대 1 정도에서 최저 한 20대 1 정도 갑니다. 여기 보시면 인하대 그리고 아주대 이렇게 보셨을 때 아주대 굉장히 할만합니다. 난이도가 작년부터 많이 쉬워졌고요. 단국대는 올해 역대급으로 쉬웠어요. 학생들이 시험을 치고 1시간이 남아서 이게 무슨 일이냐, 큰일 났다, 이거 뭐 합격 컷이 이거 변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런 얘기도 많이 나돌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쉬웠던 학교들 많이 있습니다. 과기대 쉬웠는데 이제 조금 어렵게 되고요. 경기대 이번에 쉬웠고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정시까지 가면 정말 답이 없다 하면 최저 없는 학교들도 하방을 좀 단단하게 해서 보통 이제 분당권 같은 경우 가천대까지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붙은 학교 중에 골라가면 좋은데 결론을 좀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통계치로 봐서는 수리 논술 합격한 인원이 가천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국어 논술. 근데 국어는 사실 변별력이 없습니다. 국어는 대부분 다 맞춰요. 그러니까 이과 쪽으로 간다 했을 때 15문제 중에 국어가 6, 수학이 9문제예요. 근데 시간이 문제인데 시간이 80분입니다. 15문제 5분에 풀면 75분이죠. 5분 컷을 해야 되는데 준킬러가 이공계에는 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게 물이 깊어지는지 모르고 가다가
시간 부족으로 못 끝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을 했던 학생들이 독이 되는 게 뭐냐면 약수령 논술은 서술을 많이 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대충 수능 풀듯이 써도 거의 대부분 점수를 받는데 열심히 쓰다가 시간 부족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천대는 또 가천대 나름의 다른 준비들이 좀 필요해요. 오히려 논술에 물을 빼야 돼요. 논술 스타일을 다 빼고 야 그냥 수능처럼 풀어 이런 지도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학생들이 그걸 파악한다? 네, 기출문제 한두 개도 안 푸는데 그걸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수능 최저 없는 학교들도 해볼 만하다. 사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사탐 런 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가이드를 해드리면 과탐에서 사탐 가면 불리한 거 아니야? 이거 좀 많이 말씀하시죠. 사탐, 과탐 점수대별 분포 상태 말씀드리면 작년하고 올해 봤을 때 100분위로 봐서는 사탐 비율이 많죠. 이거는 이제 종로학원 유튜브 검색하시면 설명회를 엊그제 했어요, 일요일에.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신청서 하면 PDF 파일도 좀 다운받으실 수 있거든요. 수능이 어땠다 저땠다 그러면 저도 깊게 분석할 능력이 다 안 된다면 여러 설명회를 참고하면서 어쨌든 결론과 통계적인 어떤 데이터에서 정보를 좀 추출을 하는 편이에요. 여러분께 사탐 가야 돼 말아야 돼 많은 분들이 저한테 또 물어보시고 저도 조카나 이런 학생들한테 제자나 추천을 해줄 때 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탐을 좀 깊게 말씀드리면 표점 별 상관이 없습니다. 사탐 표점이 필요한데 서울대 이상이에요. 연고 성서한 이 아래 쭉 100분위 점수만 봅니다. 근데 100분위를 그대로 쓰진 않고 변환 표준 점수랑 변표가 있어요. 학교마다 뭐는 어떻게 점수를 환산을 하는 방식들이 좀 있어요. 그 변표가 고려대를 제외하고로 했는데 고려대는 올해 어떻게 변표를 쓸지를 발표를 안 해서 몰라요. 근데 작년까지는 한 4점 정도 불리함이 있었어요. 같은 100분위로 했을 때. 그러면 연대 다른 학교들은 불리함이 없어요. 그냥 등급 잘 나고 100분위 잘 나오면 불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아시면 되겠죠. 불리하냐? 탐구는 표점 100분위만 잘 나오면 돼. 근데 100분위가 이 인원이 많다는 게 높은 100분위 맞기가 쉽다는 얘기 아닐까요? 여기 보면 과탐은 100분위가 잘 안 나왔어요. 근데 이 표점 필요한 데는 서울대랑 의학계열 아니면은 저 표점이 그렇게까지 필요하지가 않아요. 100분위만 필요합니다. 이쪽에서는. 그래서 1등급 나오면 어쨌든 96점 이상이 나오니까 안 좋으면 95도 될 수 있는데 왜냐면 이제 100분위랑 이제 등급 나누는 게 조금은 다릅니다. 방식이.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너무 딥한 내용이니까 여기서 다루진 않고요. 그러면 뭐 정시는 어떻고 수시는 어떻고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도 이제 종로학원에서 발표한 자료니까요. 학교별로 강제를 하고 있는 거 내가 확통을 할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이 학교나 이 학교는 여기는 안 되겠어. 여기는 수시는 되고 저희 정시는 안 되겠어. 이런 판단을 하시고 대부분 수리논술 관심 있어서 오신 분들은 다 99% 미적이시고 이제 기하면 많은 얘기를 좀 나눠야 돼요. 그래서 미적분은 어떻게 할 거니? 탐구 같은 경우 과탐을 지정하는 학교가 서울대, 연세대, 수시 얘기입니다. 수시. 그리고 고려대, 정시에서는 별 상관이 없어요. 서강대. 그럼 성균관대는 문제 없다는 얘기네. 한양대도 문제 없네. 중앙대도 문제 없네. 경희대도 문제 없네. 이렇게 되니까 크게 작년부터 거의 대부분 학교가 이제 탐구를 풀기 시작을 했고 올해 거의 대부분 풀렸고 내년, 내후년 갈수록 좀 과탐을 안 푸는 학교는 서울대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물론 과탐을 잘 하면 가산점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충 얘기를 해서는 확통보다 미적분 같은 등급 만들 때 3배에서 5배의 시간이 듭니다. 확통 하루에 1시간에 2시간 공부해야 될 걸 미적분은 3시간, 4시간씩 공부를 해야 돼요. 같은 등급 만든다고 했을 때 1등급으로 가면 거의 10배 가까이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등급에서 이제 만점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해지고 확통은 어느 순간 확정적인 만점이 나옵니다. 어떻게 되더라도 100점이 나와요. 근데 미적은 언제까지고 100점을 약속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탐구 예로 들면 사탐 2개 공부하는 시간이 지구과학 하나 하는 시간보다 적어요. 근데 올해도 가장 많았던 비율이 탐구에서 과탐 하나, 사탐 하나 이렇게 많이 봤거든요, 올해.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죠. 사탐 런 하기에는 겁이 나. 근데 내가 잘하는 것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 탐구 과목에서 사탐을 가진다고 하는 학생들은 목적이 잘 못하는 학생들하고 겨뤄서 높은 등급을 쉽게 따겠다. 게다가 공부량도 적어. 내가 잘하는 거 너무 생각하지 말고 점수 잘 받을 수 있는 거를 기회를 잘 이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원론적으로 가서 대학 가서 어떻게 하냐 그거는 미적분 안 하고도 지금 대학을 가는데 그거는 붙고 나서 채우시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얘기를 하냐면 앞에부터 수리논술을 기껏 가르쳐 놨는데 최저를 못 맞춰버리니까 이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처음부터 가야 된다. 사탐 런.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좀 결정을 하셔야 돼요. 잘 모르시겠으면 설명회를 좀 다니세요. 비율이 얼마만큼 늘어나고 있는지 저게 정말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걸 좀 따지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논술 잘 가르치고 최저만 잘 맞춰오면 좋은 대학 보낼 수 있으니까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보면 2하보를 넘는 3합 6 라인 그 위에 쓴 학생들은 문제 없어요. 정시까지도 둘을 다 고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안 생기는데
2합 5, 2합 6 라인들이 대부분 다 무너졌거든요. 인문 논술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최저를 탐구해서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면 수시, 특히 논술로 대학 가기가 정말 가능성이 높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 거면 다 해야죠. 왜 굳이 과탐을 놔두냐 하는 거예요. 3% 하나 더 맞으면 되는데요. 근데 그 맞추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뒤로 갈수록 과탐 그리고 미적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져요. 1등급과 표점까지 갔을 때 1등급과 만점의 표점 차이가 또 한 10몇 점 나거든요. 이번에 이제 미적분 만점이 40점이고 확통 만점이 135점이에요. 5점 차이가 납니다. 그 등급 간에서도 보면은 이제 뭐 100분이 100이 최대 140점이 된 거고 100분이 96도 또 어떤 점수가 될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극단 점수 같은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올해 확통 미적 4점에서 5점밖에 차이 안 납니다. 작년에가 좀 문제였죠. 11점 차이가 나니까 만점 같은 만점 기준으로. 근데 수학 출제하시는 분들이 계속 그 기조를 이어나가려고 할 겁니다. 확통과 미적 간의 유불리를 없애라.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내년에 들어오는 고1 학생들부터는 수학을 같이 보죠. 그냥 공통 과목으로. 자꾸 유불리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5% 야 이거 가산점 큰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과학 2 과목을 생각해 보시라. 과학 2도 가산점이 있어요. 안 하잖아요. 왜냐면 지금 남은 애들이 잘하는 애들밖에 안 남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2를 해도 괜찮은 애들은 과학고나 영재학교 애들은 다 그냥 2 해버립니다. 뭐 이미 다 맞는데 뭐 물론 물도 똑같은데 점수가 이런 상황이니까 이 가산점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사탐 가서 하나 더 맞고 지금 표점도 불리함이 많이 사라진 게 생윤, 윤사 같은 경우에 이과 쪽과 거의 동일한 표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불리함이 많이 사라질 것 같고 특히 이제 현역들은 내신도 챙겨야 되기 때문에 미적하고 탐구를 과학 2개를 하시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실 겁니다. 제 수업의 특징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뒤에서 사례와 어떤 근거 이런 것들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이점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차이점을 어떤 식으로 빠르게 학생들 적응을 시키는지 그리고 제 자료, 교재, 수업 내용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첨삭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아까 원서 6장 어떤 식으로 제가 조언을 해드리고 어디가 확률이 높을지 선택 과목 올해는 확통기 안 했는데요. 방학 특강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걱정 마시고요. 그러면 6월까지 아직 덮어둬도 괜찮고 미리 해도 괜찮은데 미리 하지 마시고 학교에서 과목이 열리면 그냥 그거 들으시면 돼요. 열심히 할 필요 없고 학교 수업만 잘 들으면 우선 1회독이 거기서 끝난다. 그러니까 따로 시간 내서 한다? 그러면 현우진 선생님, 정승재 선생님 보시면 확통 35강입니다. 기본적으로 강의만 듣는데 35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풀 수 있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걸 뽑아서 좀 해야 돼요. 시간을 그렇게 쓸 수는 없고요. 비율의 극치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방학 특강으로 제가 특강을 열 거니까 그걸로 해결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최상위권은 좀 달라요. 제가 하는 것 중에 이제 연고대반 정도, 연고 한양대 같은 경우는 3월부터도 이제 선택 과목이 좀 들어가니까 거기랑 그 아래랑은 조금 차이를 둘 거니까 최상위권은 이미 되어 있을 거고 조금 상위권으로 올라가고 있는 학생들은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교재를 만드는 방법이 연세대학교 매년 출제 문제들을 다 이제 분석을 하고 단원별로 나눠서 급수 그리고 수열 이 파트는 연세대가 너무 좋아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들을 계속 연습시키지만 또 다른 형태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류들로 나오는지 기하 보시면 최근에는 좀 안 나왔는데 요번에 2차 시험 봤잖아요. 연대 문제 좀 이슈가 있으면서 1차, 2차 두 번 봤는데 10월 달에 봤을 때 기하가 안 나왔는데 이번에 기하가 좀 어렵게 나와서 학생들이 좀 대비가 안 된 학생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앞에 1차 시험을 좀 잘 봐서 기대를 살짝 하고 있고요. 확통은 거의 다 나왔네 하는데 연세대나 최상위권 학교들은 확률과 통계를 잘 내지 않아요. 그냥 경우의 수세기 정도로 갑니다. 근데 세는 방식이 쉽지 않은 거죠. 뒤에 통계는 내면 다 맞추니까 안 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는 학교 이제 한양대랑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을 뺏으려고 학생들 한 20분 뺏고 시작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변별이 되니까 출제를 하고요. 연세대는 경우의 수세기가 좀 나오고 기하가 한참 쉬었다가 올해 또 출제가 됐다. 시간이 급하면 수열 기출문제라도 좀 보고 들어가야 된다. 올해부터 바뀐 게 단답식, 주관식 4문제 그리고 소수령 2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교별 분석을 다 해서 이제 솔팅도 하고 정렬도 하고 과거 문제는 좀 치우고 최근 트렌드로 계속 맞추고 있습니다. 한양대는 이렇게 되고요. 확통 기하 이렇게 매년 출제된다는데 이것도 약간 더 깊게 들어가면 한양대가 오전 오후 이렇게 2번 있어요. 그러니까 오전에만 기하가 나오기도 하고 오후에만 확통이 나오기도 하는데 결국 다 합쳐보면 오전이든 오후든 기하랑 확통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내 시험에 안 나오기를 바라고서 준비 안 하고 들어가면 하필이란 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무조건 준비를 하고 가셔야 돼요. 최상위권 학교들은 기하, 확통 다 준비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수열 같은 거를 여긴 좋아하진 않는구나 가끔 내고 연세대는 매우 좋아하고 그리고 내년부터 이제 3합 7 성균관대 말고
서강대랑 같은 최저죠. 이러면 최상위권이 오히려 더 지원을 해요. 최저가 없으면 수학만 잘하는 애들한테 유리한 거 아니야 하고 전체적으로 고르게 잘하는 학생들이 좀 피했습니다. 근데 올해 자율전공에서 3합7을 하니까 수학도 잘하고 전 과목을 잘하는 학생들이 여기를 많이 넣어요. 왜냐면 수학만 잘하는 애들은 여기 못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한양대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큰 바운더리 이만큼을 다 뽑으려던 거에서 상위권 쪽으로 몰아서 뽑자. 좀 전략을 바꾼 것 같아요. 그리고 서강대가 3합 6에서 사실 3합 7로 바꾼 지 2년 되는 거거든요. 6에서 7로 바꾸고 경쟁률이 그 전까지는 한양대가 100대 1이 넘으면서 1등이었어요. 이과 전체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했는데 서강대가 잘 되는 거 보고 저거 괜찮은데? 저 우수한 애들도 오고 고르게 잘하는 애들도 오고 경쟁률까지 챙기네? 이렇게 간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근데 이거는 어차피 올해 5월 달에 이미 나왔던 거니까 결과 갖고 바꾼 건 아니에요. 이미 예측하고 데이터 분석들은 다 끝났었을 것 같습니다. 자, 성균관대는 특징적인 게 고등학교 1학년 수원 수투만 시험범이에요. 나머지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논술 준비 안 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데 맞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보면 대비가 좀 어려운 학교예요. 논술 대비가. 워낙 범위가 좁기 때문에 정말 깊게 냅니다. 그래서 계산도 어떤 때는 정말 터져요. 한 장이 넘어가요. 풀이 뭔가 계산을 하고 있는데 죽어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학생들 호불호가 정말 갈려요. 그래서 시험 전에 기출문제 한 2개 정도 풀어봐서 나랑 성향이 맞다 안 맞다 집어 던지는 학생이 있어요. 1번 보고서. 그럼 보면 안 됩니다. 딴데 한양대도 할만해, 중앙대도 할만해, 서강대 다 할만해. 근데 여기는 할만하지 않아.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여기는 나랑 성향이 안 맞으면 넣으면 안 돼요. 트라우마가 생겨서 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대에 지금 으악 이러더라고요. 왜 그랬대? 작년에 봤던 건데 그 경우의 수는 잘 내진 않아요. 왜냐면 여기로 가면 자기네 어떤 색깔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미적분 그리고 고1 과정의 2차 함수, 원 이런 것들을 많이 좋아합니다. 교차 선발이 큰 이슈고요. 이런 식으로 학교별로 전부 다 기출문제들을 다 뽑아서 회차별, 연도별 전부 다 빈출 단원들을 검색을 해서 연도별 분석을 해서 기초부터 실전 문제까지. 왜냐면 문제가 1, 2, 3, 4번 구성되어 있을 때는 1번, 2번은 초심자들도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결국 3, 4번을 풀어야 합격이 되지만 어쨌든 처음 연습하는 학생들은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걸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디어를 어떻게 떠올려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서술해 나가야 되는지 그런 연습을 해야 되니까 난이도 기준도 다 나눠서 처음부터 마지막 실전 문제까지 대비할 수 있는 논술 자료집을 만들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카페 논술각 혹시 알고 계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 보시면 회원가입해서 등업 신청인가요? 그게 되면은 모든 자료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 파일과 한글 파일, 한글 작성된 파일이 다 있어요. 근데 학교 측 파일을 조금 추천을 드리는 게 이거 내 맘대로 이제 좀 잘 정리해서 넓은 공간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학교 측 파일을 받으시면 이제 2가지 형태가 있어요. 시험지 형태로 들어오는 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분석 결과로 들어온 데가 있는데요. 시험지 형태로 되어 있는 문제를 자꾸 좀 보시면 연세대는 이런 글자체에 이런 간격으로 나온다 하고 좀 익숙해질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 익숙함이 좀 필요해요. 딱 들어갔을 때 내가 많이 봤던 거야. 괜히 이렇게 느끼면 학생들이 부담감이 좀 덜합니다. 그래서 한글 파일 같은 경우는 학원 강사님들도 많이 오셔서 다운을 받으시고 학교 기출 같은 경우에 이제 들어가서 찾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학교 입학자 들어가서 기출문제도 보고 기출문제 과거 거 막 지우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5년치는 다 올려놨으니까 모의 기출도 오전 오후 있으면 순서대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쫙 전부 다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다운 받으시면 되고요. 되도록이면 학교 측 괜찮은 학교 측 받으세요. 학생들은 학교 측을 받는 게 좋습니다. 스타일도 글자체 어떤 타이핑된 거 그걸 내가 빨리 학교에 익숙해지게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팁이 있는데요. 여기 논술 공부방 여기 들어가시면 모든 학교가 올라와 있는 건 아닌데 연세대의 어떤 유형별 정리 아까 제가 어떤 유형들이 좀 많이 나오는지 그런 정리들도 있고요. 급하면 그거라도 보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별 여기 수리논술 들어가셔서 연세대 이런 데 클릭하시면 자료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차별화되게 또 하고 있는 작업이 블로그에서 블로그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올해 41개 대학에 대해서 이제 대학별로 특징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학생들이 한 줄 요약, 3줄 요약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표로 볼 수 있게 굵직굵직한 걸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해도 내가 이 학교를 정말 가고 싶어. 이 학교를 위해서 재수를 하고 수시, 정시 다 낼 거야. 그럼 모집 요강을 자세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카페 말고 블로그 들어가시면 되고요. 프라임 리더스 블로그 보시면 되고 올해도 또 작업을 할 겁니다. 내년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조회수가 거의 26,000건 정도 나오고 있어요. 많이 검색을 했죠. 폭발적으로 검색을 했고 올해 최대 검색량을 기록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이 들어오면 제가 자세하게 답변을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 저도 중간에 바뀌는 부분들을 저렇게 댓글로 보고 수정을 하기도 하니까 굉장히 소통의 창구도 되고
정보도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학생들, 학부모님 많은 정보를 얻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잠깐 여기 보셨을 때 선택 과목 있는지 없는지로 먼저 제끼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좋습니다. 나는 그냥 딱 수능 집중하고 미적분 보는 학교만 늘 거야. 이것도 좋아요. 왜냐면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선택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사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일 높게 그러니까 요구를 하는 학교들이 고려대, 서강대, 중앙대, 중앙대 다빈치, 그리고 동국대 이렇게 4등급을 아마 원할 거예요. 근데 이게 평소에는 맨날 맞추는데 어떤 학생이 있었냐면 이제 재수하는 학생인데 중앙대 파이널 수업을 왔어요. 그래서 수능 잘 봤냐? 그런데 선생님 하나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한국사를 가채점을 안 해왔는데 지금 26점인지 24점인지 모르겠어요. 24점 되면 너 다 나가지 않니? 홍익대도? 네. 그래서 다시 자기 기억을 되살려서 다 해봤는데 헷갈린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가. 너 어떻게 했니? 너무 쉽게 그냥 다 풀고 잤어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방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자료집에 안 넣습니다. 네, 합격이 쉬울 것으로 예상되는 대학. 이게 무슨 소리냐? 학교 네임밸류에 비해 최저가 높고 최저가 적당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수학만 잘한다. 그러면 어디를 해야 될까요? 여기 적당한 쪽을 넣으셔야 돼요. 적당한 쪽. 그리고 우리 아이가 수학은 잘 못하는데 최저는 잘 맞춘다. 높은 쪽에 넣어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저기서 이미 필터링에 걸러져서 10대 1 안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학교들이 있어서 그 중에 탑 오브 탑이 홍익대입니다. 홍익대는 정말 최저를 맞추면 거의 합격 문 바로 앞까지 가는 거예요. 안 좋은 학생들이 꺼려하는 모든 요소를 다 담고 있습니다. 이따가 홍대 합격자 학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요 밑에는 최저 없는 학교들. 수학 실력이 높으면 여기랑 이쪽 위주로 공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통 이제 수리 논술을 보면은 남자 성비가 좀 더 높아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뭘 버리는 걸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고르게 잘하는데 하필 수학만 조금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홍대 합격 학생도 여학생입니다. 그래서 여학생들한테는 좀 여기를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요건이 까다로우니까 수학만 잘하는 학생들이 좀 많이 걸러져서 오게 되니까. 근데 최저를 잘 못 맞춰. 그럼 수학 실력으로 뚫어야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최저 없는 학교를 좀 공격적으로 많이 집어넣고 기출 문제 있는 거 다 갖다 풀어버리면 되니까. 그리고 또 하고 있는 게 아까 그런 수능 최저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학교별로 논술에 필요한 모집 요강을 다 뜯어서 잘 정리를 해놓은 수리 논술 전형 자료집. 논술 전형 자료집이라는 게 앞부분 인문 뒤에 술이 있고요. 분당권 그리고 전국에 올해 5,000부 제작을 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전부 다 배송 완료가 됐어요. 그리고서 이제 못 해드렸어요. 올해는 한 10,000부 정도 작성을 할 예정이고 중간에 여러분 보시면 분당권에 있는 독서실에는 2-3권씩 다 비치가 돼 있고 이제 받은 학교들 같은 경우 좀 더 보내달라 이런 거 많이 하시고 이걸 참고해서 9월 수시 지원 원서 작성을 할 때 가장 많이 참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을 다니시면 빠르게 습득을 하셔야지 며칠 있으면 다 나가요. 동나니까. 그리고 조금 늦게 오시는 분들도 미리미리 신청을 하셔서 저희 이제 블로그에 올라오면 신청하면 이제 배송료만 받고 그냥 무료로 보내드리거든요. 그렇게 받으셔도 좋고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제가 동영상 촬영을 해서 1분 요약 이런 것도 해놨으니까 학생이 좀 귀찮아한다 하면은 요거라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쪽에 보면 대학별 시험 타임테이블 같은 날 2대학 넣는 학생이 진짜 정말 희소하지만 있어요. 저 같은 날 넣었어요. 모르고 넣는 경우가 이렇게 있고 이제 상위권은 알고 넣습니다. 그냥 플랜 A와 플랜 B인 거예요. 최저 맞췄을 때 여기하고 못 맞췄을 때 여기에. 그러니까 6장을 다 갈 생각을 안 해요. 플랜 A, 플랜 B를 좀 겹쳐서 해서 한 4개나 3개만 가지 뭐. 수능이 잘 나오면 여길 가고 수능이 안 나오면 여기는 안 가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셔서 원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능 보고 다다음 날 토1에 학생들이 좋아하는 대학들이 한 50% 가까이 다 몰려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여기 치고 저녁에 치고 안 돼요. 그러니까 오전에 친 순간 이제 달리기 같은 걸로 판단을 하시면 200m 뛰고 그 다음에 또 100m 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전력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줘도 첫 시험을 보고 선생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머리가 하얘진 것 같아요. 가서 앉았다 오는 거예요. 2번째 시험은.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둘을 다 했지만 그냥 뒤에 거에 집중할게요. 그리고 앞에 걸 안 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올해 서강대랑 고려대가 같은 날에 봤거든요. 그런 경우에 조금 이제 논술이 절박한 학생들은 오전 서강대, 오후 고려대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겠다. 그러면은 나는 그냥 오후 서강대, 오후 고려대 둘 다 해서 하나만 가야지 이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략들도 같이 의논을 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많은 정보에서는 저희가 앞서 나가고 있다. 분당에 많은 학생들이 다 저희 블로그를 보시고 또 저 자료집을 바탕으로 원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원시 고려사항, 수능 전에 보냐, 이후에 보냐, 그리고 선택 과목이 있냐 없냐, 최저가 있냐 없냐, 난이도가 높냐 낮냐. 그러니까 한쪽 극단으로 갈수록 최저 맞추기가 어렵고 이제 맞추기만 하면 합격률이 높아지죠. 학생들이 좋아하는 건 수능 이후 미적분만, 수능 최저 없고 문제 쉽고. 근데 나한테 유리하면 모든 학생한테 유리해요. 나한테 유불리를 너무 따지지 말고 나의 경쟁자들을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면 최상위권 학교들은 시험 문제도 어렵고 전 과목을 보통 봅니다.
그럼 이제 고려하셔야 될 게 이쪽인 것 같아요. 숭실대, 세종대,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연세대 이렇게 하면 저희가 뭐 서성한, 중경외시, 건동홍숙 이렇게 했을 때 국숭세단 여기가 더 아래인데 그렇게만 보실 건 아니고요. 당연히 여기가 좋지, 그죠? 근데 문제가 여기가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 미적분만 보기 때문에 미적분에서 변별을 줘야 되기 때문에 미적분이 어려워요. 여기는 선택 과목을 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낮아집니다. 그렇게 어렵게 될 필요가 없어요. 확통기하를 집어넣는 순간 학생들이 알아서 반씩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안 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막 응시하거든요. 게다가 경희대랑 건국대는 이 중에서도 쉬워요. 문제가 컷이 거의 만점에 가 있는 학교고, 동국대, 홍익대는 최저 잘 못 맞추지만 문제 어렵게 내고 커트라인 낮고 특색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수학 실력을 올리기가 어렵다, 선택 과목을 하자,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가져온 이유는 꺼려 하니까 수학 등급 올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겠죠. 지금 거의 12년에 가깝게 수학을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등급 올리는 게 녹록지 않았죠. 3학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급 변화가 쉽지 않아요. 그냥 다들 하니까 나도 그만큼 하는 거지 월등하게 뭔가 격차를 벌려나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상대평가로 봐서는 그 자리에 있을 확률이 높고, 선택 과목을 갖는 순간 학교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 전에 보는 학교, 앞에는 수능 이제 전체 난이도로 했는데 제 말씀드리고 싶은 수학을 잘하면야 좋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선택 과목을 갖기 시작하면 좋겠다. 과기대, 항공대, 카톨릭대 이런 데들에 비해 광운대는 통계를 봅니다. 그러니까 지원율이 떨어져요. 그렇다는 얘기는 내 합격률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화여대 전범이라고 했지만 미적분만 내고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항상 불안해서 들어가요. 올해 기하 내면 어떡하지? 5년째 안 나오고 있는데 올해 기하 내면 어떡하지? 오전 오후 시험 보면 오전에 기하 나왔대요? 이거부터 물어봅니다. 올해도 기하는 안 나왔습니다. 건국대가 특이하게 그동안 기하를 계속 안 내다가 모의 논술에서 기하를 엄청 어렵게 냈어요. 역시나 실제 논술에서도 기하가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뭔가 변화가 있는 학교들은 이제 모의 논술에서 보여줘요. 알지? 이 학교들이 전범이라고 해왔지만 거기를 안 내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 나올 수 있다. 그 판단은 모의 논술로 하면 된다. 수능 전에 보는 학교, 홍대가 모든 걸 다 갖고 있습니다. 꺼려하는 모든 걸. 수능 전 최저도 빡세고, 또 하나가 이제 선택 과목도 다 있고, 그 전에 하나 더 있었던 게 과탐 강제에 수학도 확통 안 돼, 이 정도까지 있었는데 그거는 좀 풀렸지만 그래도 홍익대가 학생들이 약간 계륵으로 느껴요. 수능 내가 잘 보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올해 그렇게 묻는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수학도 이제 한 명은 서성한 라인 정도, 한 명은 이제 스카이 라인 정도 되는데 자기는 건축학과가 목표라 가도 됩니다. 홍대 아서라. 고대 건축 갈 수 있을 것 같다, 후회한다. 그 친구는 이제 고대 건축은 좀 아슬아슬한데 그 정도 나왔고요. 딴 학생 이제 서성한 정도, 9월 점수가 잘하면 서성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늘지 말지 고민된다. 너는 넣어라. 근데 한국사가 지금 4등급인지 5등급인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별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후회할지 말지 그런 것들 판단을 해서, 제 입장에서야 합격자 하나라도 더 나오면 좋죠. 이 학생이 어느 대학을 가는 게. 정시로 가면은 저랑은 사실은 크게는 제 이득과 제가 하는 마케팅에는 별 도움은 사실은 안 되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저런 말 들으면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수시 납치당했다. 그거를 거의 평생 얘기하거든요. 제 이익을 위해서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 친구가 그래서 수능을 봤을 때 구모도 하나가 이거 전부 1이었어요. 이제 수능 봐서도 3, 1, 1, 1, 1, 1, 1 전부 1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정시로 어쨌든 서성한 건축은 그냥 갈 수 있고 고대가 될지 안 될지 지금 그것만 보고 있는데 살짝 한 1, 2점이 조금 모자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잘 판단해줬다. 수능 이후 시험 여기가 맛집들이 몰려있죠. 안 좋은 걸 다 갖고 있습니다. 최저 있고 선택 과목 있고. 이전 이후로 봐서는 홍대가 3학 8만 맞출 수만 있다면 거의 4대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경쟁률이. 그러니까 뒤에 홍대 합격한 학생 같은 경우 기하를 못 풀었는데도 합격을 했습니다. 확통 기하 선택 시기 고3 내신 과목이 있으면 그때 버리지 말고 열심히 들어라. 여름방학 특강으로 완성해라. 정말 급하다 했을 때 기하가 계속 출제되는 학교다 그러면 1단원 이래도 보고 가셔야 됩니다. 반이니까. 확통은 전범이기 때문에 학교별로 좋아하는 파트를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 확통은 제가 강의하면 전범이 다 합니다. 근데 수능처럼 하는 건 아니고 논술에 자주 출제되는 거. 그런데 결국 선택 과목은 고1 수학, 수원, 수투보다 비중이 낮아요. 이거에 너무 꽂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름부터 와서 해도 선택 과목 커버할 수 있고 조금 불안 찝찝하지만 큰 문제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미적분이 합격을 결정하니까 지금 미적분 계속 들으셔야 되고요. 제 블로그 좀 보셨으면 산모가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방학 때 이제 개념 수업 아무리 해도 모의고사 점수 안 바뀌어요. 오히려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방학 때 열심히 한 나의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됐다 이러면서 포기하는 학생들이 좀 생기는데, 당연히 지금은 개념 공부를 하는 게 맞고요. 그 개념 공부는 모의고사 점수의 변동상과는 관계가 없어요. 지금 이제 걸음을 주고 토지를 개설하고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결과고요. 유형 문제를 풀어야 조금 점수 변화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봄 지나서 하셔야 되니까 그럼 3모, 5모 이렇게 해서 점수가 자꾸 등급이 낮으면 학교 가서 상담하면은 수도권 이남으로 가셔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포기해야 되나 막 이럴 수 있는데요. 길게 보셔야 됩니다. 수능까지 길게 보시고 중간에 포기를 하지 않으셔야 되니까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급하게 기출문제 막 풀리면 1, 2점, 이제 4점, 8점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그게 최종적으로 가서는 도움이 안 된다. 그럼 3모는 어떻게 준비한다? 올해 수능 공통과목 빨리 한번 풀어보고 해설풀이가 있습니다. 그거 보고 다 오답 정리하신 다음에 그리고 잘 갖고 있어서 3모 직전에 또 한번 보고 3모 기출 3개년 봐서 내가 부족한 공통과목 부분을 잘 메꿔나가기만 하면 돼요. 그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학생한테도 계속 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모의고사 점수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길게 보자. 지금 겨울 그리고 봄까지 하는 공부는 개념 공부에 치중되어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수능 특강 이런 것도 풀면 또 기출문제에 가까운 좀 어렵고 이제 유형 그리고 NG에 가까운 문제를 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는 양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개념 그리고 유형 문제에 집중을 많이 하셔서 단단한 피지컬, 수학 피지컬을 좀 올리시는 게 마지막 수능에 큰 대박을 칠 수 있는 밑거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당연히 좌절할 수 있는데 미리미리 이렇게 예방주사 그리고 멘탈 케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 수업의 특징 중에 원서 상담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3월 학평부터 9월 모평까지 점수를 누적으로 최저 학교들을 계속 상담을 해요. 넌 이 학부를 맞출 수 있겠다, 3학력을 맞출 수 있겠다, 어느 학교를 좀 써볼까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이제 9월 7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름방학 시작하면은 이거 작성해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30% 정도 작성해와요. 어디까지? 학교, 학과 이렇게 해서 쫙 작성을 해오는데 또 조정을 하죠. 이게 있는 상태에서 구모 치고 3일 후부터 바로 원서 넣거든요. 시간이 없어요. 그 전에 어느 정도 잡아놔야 됩니다. 그리고 9월 모의고사가 지금 올해, 작년 계속 쉽잖아요. 학생들이 마음의 그래프가 수능은 이만큼 보겠지? 근데 보통 3모랑 점수 차이가 없네요.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9월 이후에 작성을 하면 또 너무 우주 상향이 되는 결과들도 있고 제가 8월부터 상담을 주로 하고요. 조금 더 팁을 말씀드리면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논술로 정말 대박을 쳤다. 논술 대박이라고 하기보다는 입시 대박을 친 정시도 잘 보는 학생들은 이미 올 때 2개에서 혹은 6개가 다 이미 정해서 옵니다. 이맘때 상담을 하는데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그건 N수생이라 그런 거 아니냐? N수생은 그렇게 하면은 현역은 왜 안 해와? 라는 거죠. 현역도 지금 수능에서 못 푸는 문제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 풀어서 현재 점수 등급을 찍으면 내 현재 모의고사 점수와 내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 간의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몇 킬로까지 빼겠어. 그럼 현재 몸무게를 재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 학생들이 동기도 좀 다르고 이 학교라는 이름을 딱 새기는 순간 뭔가 스위치가 그때 온 되는 느낌이 스위치가 켜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현역들이 구모 이후에 이제 불타오르기 시작을 해요. 구체적인 목표가 생기니까. 그래서 어머님들 이제 너 어느 학교 가고 싶냐? 몰라요. 성대 좋아요. 뭐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그럼 무슨 과? 그러면 네 점수가 지금 이렇게 되는데 아까도 이제 뭐 종로학원 데이터를 말씀드렸는데요. 각각 이제 최상위권부터 1점씩 쫙 내려가면서 그 급간에 있는 학생들이 국어 점수의 평균이 대략 120 몇 점, 수학이 130 몇 점 이런 식으로 쫙 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내 점수에서 국어는 몇 점을 올리고 수학은 몇 점을 올리고 탐구는 몇 점을 올려야 되겠다 하는 게 지금이라도 뽑을 수 있거든요. 그걸 뽑아놓고 계속 생각을 하고 3모에서 그러면 어디까지는 올려야지 이게 좀 돼야 됩니다. 그렇게 세우고 고3을 맞이하셔야 유의미한 결과를 얻는 것 같아요. 계속 보면 9월 이후에 아이들 눈빛이 달라져요. 확실한 목표가 딱 생기면 더 불타오르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 아이는 어떤 아이인지 잘 모르지만 한번 이런 것들을 정해서 현실 감각을 좀 키워주시면 되고 그리고 학생들 성적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올라가니까 산모 이런 거에서 너무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생각해야 될 거는 이제 2학년 때까지 모의고사랑 3학년이랑 좀 달라집니다. 선택 과목이 들어오면서 수학에서 30문제가 15번까지 22번까지 30번까지 이제 문제 스타일들이 좀 달라져요. 이렇게 어려워졌다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공통 부분까지 뭐 한 문제나 두 문제 제외하고 내가 다 맞는다. 그것만 목표를 세우셔도 충분합니다. 뒤에 선택 과목 미적분을 몇 점 맞겠어 그것보다 지금 뭐 19번까지 25분에 내가 다 풀 거야. 그게 되는지 그것만 돼도 1등급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0분을 어떻게 쓸지가 아니라 30분 동안 19번까지 절지 않고 풀어내면 1등급으로 가는 길이 우선 열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3모, 5모 계속 그것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적분도 범위가 적어요. 그래서 뒤에 킬러 문항 말고 앞에 빈출 유형들만 정리하시고 시험 때 한 일주일 정도 준비하시면 충분히 잘 선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별로 원서 상담한 이제 어디 지원했는지를 다 정리를 해서 매주 학생들 첨삭을 하면서 학교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기출문제들을 이 반의 구성 학생들이 많이 들어있는 기출문제들을 제가 가져다가 이제 문제 구성을 하고 상담할 때도 매번 물어보면 좀 그렇잖아요. 너 홍대 넣었던가? 그래서 잘 기억을 해뒀다가 이제 원활한 상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서 상담 이제 9월 모평 끝나고 학생하고 이제
상담하면서 앞에 이제 제가 이걸 다 뽑아줘요. 최종판을. 그러면 이제 부모님하고 결정을 해라. 변경사항이 있으면 얘기해라. 어떻게 됐니?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세종대보다 숭실대가 좀 나을 것 같은데 너랑? 알겠습니다. 숭실대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좀 마지막까지 디테일하게 제가 좀 잡아주니까요.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파이널 수업 좀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립대 합격했습니다. 올해 합격이 수능날 나와요. 시립대랑 연세대는 원래 바로 나오는데 연세대는 이슈가 좀 터지면서 13일로 늦춰졌죠.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가 말씀을 드리면 재수를 통해서 수리논술로 아주대를 합격한 학생이에요. 근데 조금 더 미련이 남는다 해서 한양대랑 연세대 최저 없는 학교 지원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봄부터 쭉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9월달 정도 돼서 9월 전부터 얘기를 했죠. 연세대 전에 시립대 시험이 있고 이제 스타일이 유사점도 많으니 시립대를 먼저 보고 실전 감각을 키운 다음에 우리 연세대를 보면은 훨씬 좋을 것 같다. 근데 뭐 거기 합격해도 갈지 안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할게요 하고 이제 합격을 했고 그 다음에 연세대가 굉장히 잘 봤어요.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는 학생이고요. 이제 합격 수기를 올렸더니 이제 댓글 다신 분이 이렇게 좋은 칭찬들을 많이 해주셨고 시험날 이동길에 자료를 보내주고자 급히 전화 주셔서 이제 감사하다. 이 학생 어머니는 아닌데 이제 이 친구가 이렇게 써준 어머니, 이 학생이 2대 약대를 썼는데 2대 약대 같은 경우는 인원수 부족으로 2대 약대를 집중하는 파이널반을 못 만들어줬어요. 이제 오전 시간이나 수업 끝난 다음 이제 카톡으로 보내주면 이제 답안 첨삭을 좀 해주고 친구가 이제 절실함과 간절함이 많이 보여서 많이 제가 이제 도와주려고 했고 또 이대 같은 경우는 오전 오후 시험을 보는데 약대가 오후에 봅니다. 근데 유사성이 좀 커요. 이 학교는 오전 오후에 유사성 한 문제가 거의 똑같이 나와요. 거의 똑같다는 얘기는 문제는 같은데 이제 물어보는 수준이 좀 높아지거나 하나가 좀 달라져서 앞에 봤던 학생들한테 이제 문제 정보를 얻어서 그게 2년 전 기출문제랑 거의 유사하다. 그래서 그거 좀 봐라. 전화를 했는데 연락했는데 학생이 안 받아서 할 수 없이 이제 어머니한테 드렸어요. 이 친구 핸드폰 끄고 들어갔냐? 네, 아직 옆에 있다 그래서 통화를 하고 이제 멘탈을 좀 잡아주고 멘탈이 좀 약한 학생이라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잘 해보자. 간절하면 이제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고 어쨌든 학생들 이제 마음의 안정을 좀 얻고 이런 문제 그리고 얘기를 한 게 안 나올 수도 있으니 너무 그거를 신경 쓰지 마라. 준비는 해놓고 시험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쉬울지 어려울지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거라. 그래서 멘탈을 다독였습니다.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논술, 첨삭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증명, 결국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압박감, 부담감 이게 논술의 특징이죠. 수능처럼 학생들이 수학 문제 연습장에 푼 것처럼 내면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서술형 문제가 번뜩 떠오르시죠. 근데 어떻게 쓰면 감점이고 어떻게 쓰면 감점 없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학생들도 우선 논술은 어떻게 쓰니 서술형 어떻게 쓰니 많이요. 이렇게 생각해요. 많이요. 근데 그 많이는 약간 초점이 잘못됐습니다. 뭘 생각을 해야 되냐? 뭐 중학교 문제, 달문 같은 경우 수능 문제 그리고 학생들이 푼다면 한글 설명 하나도 없이 그냥 이렇게 쓸 겁니다. 저기 달문비가 이렇게 돼서요. CD는 얼마예요? 그런데 논술은 이 식이 어떻게 나왔어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달문이어서 그러니까 식이 갑자기 튀어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갑자기 뜬금포로 나오면 식이 도출이 되면 그 식이 왜 나왔는지 길게도 아닙니다. 컴팩트하게 가장 간략하게 이 식이 나온 근거를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접할 때요. 그러면 접할 때 넓이가 최대다. 뭐 이렇게 해주고 접선의 방정식이나 식을 끌고 가면 돼요. 그리고 식이 또 바뀌잖아요. 그럼 바뀔 때 그 바뀐 식은 왜 내가 그 식을 써야 되는지를 한 문장으로 간단한 길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써주는 게 첫걸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거 설명을 하는구나. 요거를 자꾸 연습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학생들이 하지 말래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식탁 요리를 채울 때 조금 뭔가 메인 요리가 없으면 가짓수레도 많이 늘린다. 많이 가려고 해요. 계속 그래요, 학생들이. 뭐 쓸 거 없어? 그럼 괜히 필요도 없는 걸 자꾸 써놔요. 논술도 그런 경향을 좀 많이 봐서 학생들 예시들을 좀 볼게요. 왜 첨삭을 해야 될지. 그리고 수학을 너무 말씀드리면 감을 좀 잘 못 잡으시는 것 같아서 업무 메일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뭐 보냈습니다. 교육 담당자가 이렇게 보내고 화사한 봄날 뭐라고 하시는데 안전교육 일정을 보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첨삭을 한다. 인터넷에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 이게 핵심이잖아. 빨간색 보이시죠? 장황한 인사말 됐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업무 메일이라는 게 형식이 지금 딱 정해져 있는 건 사실은 아니죠. 이제 회사마다 또 다를 거고 어떤 기업이냐 뭐냐에 따라 좀 다를 텐데 결국 핵심 내용을 보기 좋게 간략하게 보이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죠? 이렇게 보내면 그 뭐라는 얘기야 하고 한참을 찾죠. 이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왜냐면 내용은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받는 사람이 이걸 봤을 때 핵심을 뽑아내기 어렵잖아요. 논술도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를 핵심적인 내용을 눈에 빡 보이게 참석 가부를 알려달라. 이렇게 회의하는데 올 수 있는 사람 손들어라. 이 얘기잖아요.
오전 오늘 비포 애프터 봤을 때 이게 핵심만 들어 있으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 좋죠. 그죠? 네. 교수님들이 원하는 풀이, 조교님들이 원하는 풀이 12월 지금 이제 한 열흘 동안 채점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12월에 대학교 기말고사가 겹쳐요. 할 일도 많으시고 지금 보면은 면접도 보시는 분들도 있고 12월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할 일의 양이 많아요. 채점할 게 엄청 많겠죠. 이만큼 가득 쌓여 있는데 아까처럼 얘가 답을 제대로 썼는지 내가 필요한 말들이 잘 안 보인다면 채점을 성의 있게 하실까? 이렇게 관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자, 이렇게 써도 남학생 풀이구만. 딱 아시겠죠? 남학생 풀이네. 이렇게 써도 부족합니다. 교수님들이 더 잘 채점할 수 있게 이걸 원하고 계세요. 근데 이렇게 찾으셔야 되잖아요. 돋보기 같은 거 보면서. 그 찾게 만드는 것 자체가 좀 잘못 내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게 쓰면 이 삼각형 넓이 무슨 과정으로 이렇게 구할 거고 이 식의 결과가 이렇게 있을 거잖아. 지금 몇 초 걸렸을까요? 2초, 3초에 끝낼 수 있게 답을 써야 됩니다. 양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써야 채점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채점을 할 수 있죠. 그 얘기는 여기는 안 본다는 얘기예요. 내 풀을 안 보는 게 좋아요. 답 나왔네? 풀이 잘 했겠지 하고 착각하게 만드는 게 제일 좋다는 얘기입니다. 보면 볼수록 뒤에 뭐 안 썼네? 실수 부분이 보여지면 감점할 확률이 높아지죠. 큰 오류는 아니지만 학생들이 자주 빼먹는 기호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만 배치를 하면 대충 보고 맞다라고 채점을 하실 수가 있다. 여학생 풀이인지 아실까요? 앞에랑 좀 차이가 많죠? 이 학생도 잘했어요. 모든 요소를 다 담았어요. 친절한 설명, 여기까지 왜 이 식이 이렇게 도출이 되는지를 설명을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논술을 배울 때는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이 자세가. 그러니까 수영으로 했을 때 자유형 배울 때 뭐 팔을 이렇게 쫙 한 바퀴 돌리잖아요. 근데 여러 바퀴, 10바퀴씩 할 때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좀 이제 연수반 가고 그럼 팔도 접고 간단, 효율적인 풀이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두 가지 단점이 있어요. 첫 번째, 쓰는데 너무 오래 걸립니다. 두 번째, 채점하는데 힘들어요. 모든 요소를 다 아까 업무 메일처럼 너무 좋긴 한데 상냥하고 좋은데 채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필요한 게 여기예요. 이거를 찾으시려면 정말 무슨 보물찾기 하는 거죠. 왜냐하면 채점 요소가 여기 20점, 여기 20점, 여기 30점, 여기 30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점의 점수를 줘야 되니까 이렇게 찾다가 여기 20 이렇게 쓰고 여기 20 이렇게 쓰고 여기 30 이렇게 써야 되니까 찾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다 들여다보겠죠. 채점한 사람은 5초에 끝내고 싶을까요? 5분에 끝내고 싶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첨삭을 받아야 됩니다. 필요한 것만 밑줄 그은 거 있죠? 그것만 다 뽑으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실전형은 이거란 얘기예요. 근데 아슬아슬 할 때까지 줄여놓은 거예요, 풀이를. 감점 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래도 이렇게 해라. 뒤에 여백이 많으니 다 풀고 시간 되면 필요한 거 더 설명해 이거예요. 괄호친 게 더 설명해 이거예요. 왜 나왔는지 설명이 아까 제가 필요하댔잖아요. 괄호치고 쓰는 게 앞에 부분에 대한 어떤 설명들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필요한 거 위주로 쭉 보면서 식 도출했네, 이거 이유 보였네, 답 나왔네, 그리고 옆에 설명들도 있네, 이렇게 되니까 시간도 적게 걸리고 채점도 빨리 할 수 있고 실전형은 이거다. 왜냐면 처음에는 양을 못 채웁니다. 필요한 요소가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하고 실전 연습까지 마무리를 해야 시간 내에 완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논술 첨삭이 필요하고, 처음에 단계로 보면 이걸 자유형 처음에 팔 돌리기 연습하듯이 많이 쓰는 연습을 하고 실전에 가서는 시간을 압축적으로 저런 식으로 쓰면 B4 용지 답안 작성에 30분이 넘게 걸립니다. 이렇게 하면 15분도 안 걸려서 쫙 다 완성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변화가 좀 보이시면 제 메시지가 잘 전달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합격 수기 조금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아까 첫 장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4등급도 합격이 가능하다. 동덕여대, 광운대, 항공대 친구들이 한 3, 4등급 대 학생이에요. 수학이 2등급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멘탈 케어도 많이 하고, 특히 여학생들은 성신여대를 먼저 좀 치거든요. 수능 전에. 그러면 이제 예방주사를 좀 맞게 돼요. 시간이 엄청 부족하네. 그래서 뒷시험으로 갈수록 시간을 왜 효율적으로 쓰여야 되는지 실전만큼 좋은 연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뒤에 2주차에 보고, 항공대 같은 경우에는 아직 몸이 덜 풀렸어요. 시험 다다음 날 바로 보기 때문에 항공대가 문제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풀이의 세밀함보다는 빠름을 우선을 좀 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마지막 세미파이널, 파이널 때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학생들이 감사하다, 잘 제가랑 커뮤니케이션 다 하고 있으니까 중간중간 잘 못 봤다 하더라도 멘탈을 빨리 잡아서 다음 시험 잘 볼 수 있게 굉장히 다독이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보시면 대지고 학생인데 수능 점수 전에 2, 3, 2, 2, 2, 2 정시로도 갈 수 있는데, 하지만
수학이 4가 나오고 이런 점수를 한 번도 고3 내내 받아본 적이 없어요. 수학을 잘 하진 않죠. 그래서 홍대 같은 경우 최저를 잘 맞추면 좋고 자율전공 53명 뽑는데 추합이 거의 10명도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기하를 못 풀었지만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54등 했어요, 전체에서. 추합 1번이면 추합이 이 정도 돈다고 했을 때 무조건 합격이다. 그래서 이제 최초합, 그 다음 추합으로 바로 합격을 했고, 수시 평균 같은 경우엔 교과 1.8 정도가 자율전공 합격 평균 수능, 그러니까 수시 내신 등급이고, 종합은 2.21, 논술은 4.13, 4점 정도입니다. 내신이 좀 잘 안 되는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최상위권 명문대를 갈 수 있는 어떤 유일한 길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표준 점수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수학을 못하는데 딴 과목이 잘 되어 있으면 아까 그 학교에 비해 최저가 높은, 그리고 최저가 맞추기 어려운 이런 데를 지원을 하셔야 내 수학 실력을 다른 쪽으로 커버를 할 수가 있다. 이 친구도 망했습니다. 수능이 3합 7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거 등급 말고는 딴 거는 저한테 안 알려줬어요. 그래서 제일 낮게 쓴 학교가 여긴데 위 학교들은 다 그냥 자동 탈락이 됐고요. 이 친구가 기하를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라서 경희대 때문에 좀 확통을 많이 준비를 했는데 시험 때는 굉장히 이제 그 동안과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기하가 많이 출제되면서 또 기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합격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정시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부터 저는 유전, 그러니까 농대 가고 싶습니다. 성균관대나 건대가 목표고요. 처음에 왔을 때는 잘 하긴 하는데 그렇게까지 뛰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이 친구가 한양대 공대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과가 자기랑 안 맞는다. 그리고 기하 선택자였어서 미적으로 바꾸느라 이 점수가 많이 내려갔고, 여기도 생투에서 서울대도 좀 생각한다 해서 화원으로 바꾸면서 4등급으로 리셋된 과목들이 좀 있었어요. 수학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게 좀 힘들죠. 삼수를 와서 저랑 이제 하면서 고모가 점수가 잘 나와서 논술 안 쓰려고 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대만 쓸까요? 하나만 쓸까요? 해서 성대 좀 수능에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쓰자. 건대는 문제가 크게 생겨도 갈 수 있으니 수의대에 가자. 농대, 수의대 그래도 나쁘지 않네요. 그래서 수의대, 약대, 의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수능 보고 나서 수능도 점수가 잘 나왔습니다. 근데 화학이 무너졌어요. 이게 밸런스가 한번 깨지면서 본인도 알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지구과는 잘 해서 만점 받고 이렇게 돼서 시험 응시는 사실 시험 전부터 플랜을 다 짭니다. 네가 수능 가채점 결과가 잘 나왔을 때 그리고 안 나왔을 때 어디를 가자. 왜냐면 수능 치고 나서 연락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네가 어떻게 할지를 계속 머리에 주입을 시켜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안 되면 여기를 치러 갈 텐데 잘 나왔을 때 성균관대를 가서 이름은 쓰지 말고 실전감을 빨리 올려라. 너는 어차피 원서를 냈으니 가서 시험에 대한 적응을 빨리 하거라 해서 이제 성대 가서 한번 쳐보고 건대를 잘 봤습니다. 근데 이제 수의대 같은 경우도 한 300대 1 가까이 되니까 나만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 이제 경쟁자들도 워낙 잘하기 때문에 좀 쉽지 않았고요. 나머지 딴 데 중대학대도 보고 딴 데도 봤는데 의학 계열 같은 경우는 기본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서 선택적으로 한 3학교 정도만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합격 수기를 부탁했더니 자필로 써줘서 깜짝 놀랐어요. 저걸 어떻게 다 치지? 그래서 그냥 사진을 찍었고요. 어머님도 이 친구가 멘탈이 좀 어떻게 보면 약한 부분이 있어요. 대진고 나온 학생인데 압박감에 좀 전날 잠을 잘 못 자고 그런 학생이에요. 그래도 논술을 준비하면서 보험이 있었기 때문에 멘탈 관리 잘 해서 시험을 잘 봤다. 이런 문자를 주셨습니다. 아까 논술 합격한 학생, 그래서 전주죠. 시립대 시험으로 실전공을 올리고 거의 다 푼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느낌상으로는 시립대가 연세대랑 비슷한 느낌이 나요. 겉보기 등급이죠. 처음엔 좀 어려 보이는데 풀어보면 시립대는 잘 풀리고 연세대는 잘 안 풀리고, 그래서 실전 감각을 올리기에 좋다. 학생들이 최저 없는 학교 이렇게 준비해 오더라도 이 학교는 그래도 좀 쳐보자 하고 제가 더 추천을 좀 하는 편입니다. 최저를 맞추고 못 맞추고 이런 것들보다 이 학생이 원하는 학교의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게 좀 더 수시 지원을 더 잘 해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최상위반을 위한 겨울방학 커리큘럼은 이렇게 되고요. 앞에 제가 학교별 그리고 난이도별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부터 아까 첨삭 제가 받는 예시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가다듬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겨울에 시작을 하시면 증명형이라든지 조금 6월, 9월에는 하기 힘든 부분들도 많이 연습을 좀 할 수 있고요. 미적분 좀 걱정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직 미적분 다 안 했는데요. 미적분은 조금 뒤에 나오고, 그리고 수투랑 비슷한 내용 중에 좀 특이한 내용들은 제가 간단한 설명을 해주면 학생들이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적분 안 돼 있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미적 이렇게 구성이 되고, 명문대반 같은 경우에는 고1 수원 수투를 우선 중점적으로 좀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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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술 100%라는 건요. 그 반영 비율이 교과를 빼고 논술 점수로만 뽑는다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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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최저.
그리고 반영 비율, 그리고 선택 과목,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강대는 교과도 10%를 봤었고 출결도 10%를 봤었어요. 근데 최저 없는 학교들은 논술 100을 많이 하진 않아요. 너무 심각한 학생이 올까봐 그러는지, 그러니까 뭐 최저가 이하보나 뭐 다른 게 있으면 논술 100을 좀 자신 있게 하는데, 조금 최저가 없는 학교들은 내신을 조금 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내신의 영향력은 거의 없으니까 이제 3학년 때 자거나 기둥 세운다고 하죠. 일렬로 찍지만 않으면 7, 8등급까지 가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막아야 돼요. 어쨌든 잘 커버를 하시고. 네. 연대 같은 경우에는 네. 최저점이 지원자 거의 다 채워오는 걸로 네. 하는데 허수가 엄청 많아요. 이렇게 네. 아까 선생님이 첨삭하신 거 보면 네. 되게 간결하잖아요. 네네. 근데 답안지 공백이 많으면 네. 첫 번에 걸러듣는데 이런 그 공백이라는 게 아까 남학생처럼 설명 없이 식만 툭툭툭 던지는 건 되게 싫어해요. 그 식이 왜 내가 썼는지를 밝히면 되죠. 양이 많은 걸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필요한 식을 썼는지, 그 식이 돌출되는 이유라든지 원인, 왜냐면 이런 이유를 달았기만 하면은 필요한 것만 쓰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식이 도출이 되고 정리, 계산을 쭉 해서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이 부분은 다 생략할 수도 있어요. 식 도출만 잘 보이면 되고 계산 결과에 답만 집어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식, 식수립, 정리, 이 정리 부분이 조율이 가능해요. 이제 대학교별로 시간이 타이트한 학교들은 정리하는 거를 학생들한테 많이 적지 말라고 해요. 너 시간이 부족하다. 근데 문제가 쉬운 학교들은 조금 오버해서 더 많이 적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변별력이 더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동점자들이 생기면 추가 어떤 채점 요소들이 더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별로 좀 다릅니다. 근데 최상위권은 우선 풀었냐 안 풀었냐에서 현격한 차이들이 기본적으로 나요. 답을 내는 게 더 우선이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한 문제를 못 풀었다, 이건 불합격입니다. 네. 풀이 과정이 쉽게 말하면 해답지랑 조는 경우가 네. 있을 수 있는 그죠. 수학은. 그런 경우에 좀 쉽게 말하면 해답지 보면 1점, 2점, 뭐 1번째 해결했는지 2번째 해결했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해답지 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 그런 답이 그냥 자기만의 해석으로 네. 풀이를 해서 답이 도출되는 경우는 감점이 그러니까 나만의 풀이로 감점하진 않아요. 근데 풀이 과정에 논리적인 점프가 있으면 감점 요소가 되죠. 여기에서 다음 식으로 가는데 못 따라갈 만큼 갑자기 논리적으로 점프를 해버리면 안 되니까 그 사이를 메꿔주는 게 설명이죠. 이 식이 왜 도출됐는지 다음 전개 과정을 따라가기에 문제가 없으면 감점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합격자들 있잖아요. 최상위권 합격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푸는 애들이 좀 합격이 많이 돼요. 그걸 이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친구들은 자기가 납득이 되고 자기가 이해가 되는 풀이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풀이를 좀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그럼 반대로 최상위권 반에 앉아있는 학생 중에 자기 본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제 풀이만 이렇게 해서 다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결국 시험장에 가면 자기 본 모습을 꺼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 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친구들은 자기를 계속 보여줘요. 난 이렇게 풀었는데, 그러면 그걸 조금 다듬죠. 어머니 말씀하신 감점 요소들을 계속 보완을 해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풀어도 감점 없게끔 만들어주면 되고, 그런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봤더니 다른 제가 원하는 풀이 혹은 뒤에 있는 모범 답안처럼 대학교에서 제시하는 답안처럼 쓰는 학생이 원래부터 그렇게 썼던 게 아니라 수능 강의 듣듯이 해설지를 좀 보고 그거랑 비슷한 스타일로 자꾸 보여줬는데, 새로운 어떤 처음 보는 문제에서도 그렇게 해설지만큼을 쓸 수가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차이가 별로 없는 학생들은 잘 합격을 하는데, 자기 모습을 잘 보여주지 않았던 학생들은 시험장에 가서 분명히 해설지와 다른 풀이로 갈 확률이 높아요. 근데 그걸 지금까지 안 보여줬기 때문에 다 가다듬지를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식대로 푸는 학생들 좋아합니다. 이 친구들이 결과를 많이 냈기 때문에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감점 안 됩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장시간 설명에 참석해 주시고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